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불가피한 행사가 아닌 이상은 꼭 출석을 하고 무단결석 절대 하지 말고. 오늘 무단결석한 사람이 2명 있거든. 일단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긴 했는데 항상 출석하는 거, 숙제를 하든 안 하든 이게 수업을 한번 빠지면은 보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거든. 100%는 안 돼. 한 70%는 될지언정. 빠져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다음 신입생들은 특히나 단어, 그 110개 모의고사 단어 항상 보고 있는데 그 중에 100개 이상을 써도 부족해. 사실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N회독, 이거 전날 벼락치기 하듯이 암기하지 말고 기간을 조금 나눠가지고 반복해서 보면은 기억이 잘 나거든. 그 다음에 특히나 스펠링 비슷한 거를 되게 헷갈려요. 뭐 conclude, include 뭐 이런 비슷한 류의 단어들, 그런 거 여기에서도 구분 못하면 당연히 내신 볼 때 헷갈려. 긴장한 채로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열심히 외우는 친구들은 그 열심히 외우려는 게 보여서 다행인데, 조금 외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친구들 단어 조금 더 신경 쓰는 거. 오늘 지문 4개 할 거거든. 그 4개 안 하는 지문도 있잖아. 근데 안 하는 지문은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이거 나눠줄 건데, 이거 해설지 보면은 충분히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다 하나하나 타이핑한 거니까 결국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여기에다가 표현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꼭 꼼꼼히 읽고, 닦은 거를 서술하라고 하면 잘 서술하지 못하거나 요약하라고 하면, 물론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잖아. 절대 틀리지 않거든. 본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근데 조금 본문을 이해를 했다면 자신만의 언어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근데 이게 훈련하지 않으면 한 번에 절대로 될 수가 없어. 뭐를 하라고 하는 건지조차 모를 수도 있거든.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지, 왜 닦은 거를 서술하라고 하는지, 왜 문단별로 요약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신 성적이 나와도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 내신이 1등급 나와도 모의고사는 계속 한 2, 3등급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내신이 100점 나와도 모의고사가 3등급 나오는. 그런 건 결국에는 문장과 문장 간의 어떤 긴밀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전체적인 글에 있어서 작가가 결국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가능성은 여러 군데 많아.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 심지어는 그 수능 고3 때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가 2등급 나와도 단어 뜻 쓰라고 하잖아? 그 품사 제대로 못 맞춰서 쓰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 외부에서 오는 애들은. 그러니까 품사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서 다 조금씩 오류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너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는, 그 모의고사 지문에도 나온 적이 있어. 누군가에게 뭐를 알려줄 수가 없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래. 알려주는 방법은 딱 한 가지래. 그 사람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만이 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모르고 뭘 모르는지 모르면 당연히 배울 생각조차 들지 않는 거거든. 근데 내가 써보면서 모른다는 거를 깨달으면 그걸 좀 채우려고 하는 그게 드니까. 그러니까 가끔 충격받을 때 있잖아. 내가 이 정도로 모른다고? 나름 영어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가 생각했던 나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 현실의 급간이 발생했을 때 그걸 채우려고 들지, 내가 나름 그 나의,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사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아이들이 지켜봤을 때 모의고사 110개 단어 중에 100개 이상을 써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든 암기를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결국에는 그 너네가 지금은 수능 영어를 준비하지만 나중에 대학생 되면 또 토익 점수가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또 대기업에 취업한다고 하면은 승진하려면 또 영어 점수, 뭐 유학 가면 탭스 점수, 토익 스피킹 혹은 누군가는 편입 영어, 대단한 문법이 있잖아. 모든 게 다 단어만 달라져. 단어, 결국엔 모든 게 다 단어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영어는. 뭐 글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결국에는 그
조그만 글의 가장 최소 단위인 단어가 달라져서 글이 형성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단어를 외우세요. 정확한 해석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단어를 좀 더 완벽히 외우도록 노력해라. 완벽하게 외우려고 해도 완벽하게 안 외워지니까 완벽을 기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단어 암기하는 데 있어서. 일단 36번부터 할 거긴 한데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냐면 36번에서 A의 위에서 이 마지막 줄, 이러한 관점이 어떠한 관점인지, 이거 분홍색으로 치는 거는 한글로 써야 돼.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한글로 이면지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단어 시험 봤던 짜투리에 써도 된다. 그 다음 C번의 두 번째 줄에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37번으로 넘어갈게. 37번으로 넘어가서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A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이 이것이 암시하는 것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빨간색 펜 들어서 37번쯤에 이 등위 접속사 5월 사이로 병렬되는 거, 분홍색으로 형광펜 치는 건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한글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5월 사이로 병렬되는 걸 한번 찾아봐라. 그 다음 이것도 지금 C번에 이제 예비고 수업할 때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냐고 물어본 애들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리고 그것은. 근데 그렇게 기계적 해석은 일단 된다면 위치의 선행사를 찾아야 되거든. 그것은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질문은 위치의 선행사를 찾는 거다. C번의 세 번째 줄에 위치의 선행사를 찾아라. 선행사는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얘기하거든. 위치의 선행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러한 모더스 오페런다이, 이러한 작업 방식이라는 게 어떠한 작업 방식을 의미하는지 역시나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한글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답 쓴 사람 중에 3명 맞췄거든. 이분 속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아예 백지로 두지는 마. 최소한 틀려야지 돼. 틀려야지 학습이 가능해. 백지 상태에서는 그 배울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선택지 1번 39번 지문으로 넘어가서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거, 하늘색은 이제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찾으면 된다. 복수명사겠죠, 대의가 지칭하니까. 그 다음 이거 디스가 의미하는 거, 문맥상. 이게 마지막 질문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 달면 된다. 시간은 한 지금 4분 정도 줄게. 4분. 일단은 한 줄 정리를 어떻게 하냐는 게 질문이었는데, 그 프린트를 옆에 두고 그 다음에 이면지에 너네가 쓴 답 그거를 두고 같이 한번 주어진 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ancient, 고대 그리스인들은 일단 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 과거의 규칙적 습관을 얘기하는 거거든. 시간만 있으면 이 used 관련 표현 3개 한번 써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과거의 이제 규칙적 습관 혹은 어떤,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이행문에 used 관련 표현 3개 정리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사람은 한번 수업 끝나고 찾아봐라. 고대 그리스인들은 묘사하곤 했답니다. 2개의 매우 다른 사고방식을 묘사하곤 했대. 대시 오른쪽이니까 구체적인 이제 부연 설명이죠. 로고스랑 미소스라는 건데, 로고스는 roughly 이제 대략적으로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이 세계를 지칭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세계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는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뭐뭐하는 사람들. 그쵸? 두 번째는 뭐야? 추상명사로서 뭐뭐하는 것. 그쵸? 논리적인 것, 경험적인 것,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것의 세계를 지칭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BCA 순으로 읽는데 너무 고맙게 지금 형식조차 똑같잖아. 보면은 지금 주어진 글에서는 로고스라는 것은 세계를 지칭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소스라는 것은 또 이게 어떤 세계를 지칭하는지,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로고스랑 미소스가 있다고 하면서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순서 배열할 때 B번에 선생님이 먼저 읽는데 미소스는 또 이런 걸 지칭한다고 이제 또 설명을 해주나, 순서대로 너무 친절하게. 근데 미소스는 어떤 세계를 지칭하냐면 꿈과 스토리텔링과 그 상징의 세계를 지칭한답니다. like, 많은 rationalist, 오늘날의 합리주의자처럼 일부 철학자들 있죠.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prized, 높이 평가했답니다. 로고스를. 그 다음에 looked down at 하면 무엇을 경시하다거든. 무엇을 경시하다. 미소스는 경시했대. 그쵸? 우리 논리를 되게 우상시하고 감정 같은 거, 어떤 이야기 같은 건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잖아. 과거에도 그랬나 봐. 그 논리와 이성이라는 것은, 얘는 그냥 삽입절이니까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을게. 논리와 이성이라는 것은 어때?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논리를 되게 높이 여겼다며. 그러니까 논리와 이성이라는 건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로고스라는 걸.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랑 미스 메이킹, 신화 만들기 같은 건 되게 원시적이었던 거죠. 결국에 B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미소스라는 게 되게 경시받고 원시적으로 여겨졌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B를 요약하자면 미소스 설명과 열등시 경향이죠. 지문이 이해가 안 되면 문단별로 나눠서 요약하면 이해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혼자 해야지 글을 읽는 능력이 올라가. 미소스를 설명하면서 이제 열등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나 과거나 그렇다. 그 다음 답을 안다는 전제 하에 A로 올라갈게. 하지만 있잖아. 이게 벗이 답의 일단 근건데 라초 오브는 형용사로 많은이죠. 많은 이제 학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근데 including은 이제 구체적인 예시 나올 때 쓰는 전치사잖아. 많은 anthropologist, 인류학자나 소셜리스트, 사회학자나 철학자, 오늘날의 철학자를 포함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학자들은 더 복잡한 그런 상황을 보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화면 보면은 아까 쉼표 다음에 미치는 그리고 그것은이었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미소스와 로고스라는 건 intertwine, 뒤얽혀 있다는 거죠. intertwined, 뒤얽혀 있고 그 다음에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이랍니다. 여기서 결국엔 B에서는 미소스를 경시하는 경향이 나오다가 but 뒤에서 선생님이 이거 but을 답근 거로 고른 이유는 결국에는 등한시하지만 where 뒤쪽으로 골랐거든. 미소스나 로고스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 A에서 얘기하는 건 상호 의존적인 M이랑 L로 줄여서 쓸게. 미소스랑 로고스, M과 L, 미소스와 로고스. 그리고 과학 그 자체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은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일단 얘들아, 과학이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너네가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있다 이러면 좀 와닿지. 그러면은 영향을 받는 대상은 누굴까?
너네가 부모님한테 의존을 하고 있지. 그럼 너네는 영향을 주는 거냐 받는 거냐? 받는 건지 알지? 그럼 이거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결국에 이야기가 과학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 너네가 부모님한테 의존한다는 건 결국에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듯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따라와봐. 과학이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닦은 거 찾은 친구도 있긴 하더라. B에서 오늘날의 그런 것처럼 뒤에서 나오는 건 고대 철학자들도 그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늘날과 이 과거의 철학자를 닦은 걸로 들어서 이 A에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시간순으로 닦은 거를 찾은 친구도 있더라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갈게. 그 틀이랑 비유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틀이나 비유 같은 거 있잖아. 동사니에죠. 과학적 발견이라는 걸 형성한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금 쉐이프는 형성하다, 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결국에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잖아. 결국에 프레임이랑 메타포가 의미하는 건 뭐겠냐? A의 마지막 줄에서 유추할 건데 스토리스에 해당하는 거거든? 스토리스,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향을 받는 관계에서 닦은 거를 골랐거든? 마지막 문장을 C의 첫 번째 줄에서 재진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화살표 표시해놨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들은 심지어는 형성한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그것들은 심지어는 영향을 미친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얘들아? 앞문장이 주어져? 그 틀이랑 메타포? 결국에 C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다 정리해 볼게. 틀과 비유, 괄호 열고 이야기. 틀과 비유가 과학과 세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게 단순히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과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C번 우리의 그 틀과 메타포가 변하잖아? 그럼 세상 그 자체도 바뀌게 된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야기가 바뀌면은 세상도 바뀌게 된다는데 그 구체적인 예시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 나오잖아. 이거는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답니다. 단순히 과학적 계산보다도. 그것은 결국에 그것이 지칭하는 건 앞문장의 주어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포함한답니다. 지구의 그 위치에 대한 그 우주에서. 부연 설명하자면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거든. 지동설. 결국에 지구가 돈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즉 태양 중심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줄 알았어. 지구는 가만히 멈춰있고 이제 천체들이 지구주위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그 반대로 생각한 사람이잖아. 지구가 돌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 어떤 믿음이 바뀌니까는 세상을 인식하는 게 완전 바뀌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게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과학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다 라는 이야기가 36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 줄 정리는 거기에 써놨거든, 선생님이. 그 프린트 한번 봐봐. 답지준데 36번 질문 한 줄 정리. 그 중간에 찾았니? 그 표 있는데 위쪽 중간 36번 질문. 두 개의 다른 사고방식인 로고스와 미소스는 우열이 없고 상호 의존한다.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이성적인 게 있고 이야기와 관련된 게 있다. 예전엔 그렇게 봤지만 우리는 그게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7번.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운데 문장도 겁내 길어. 주어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혹시나 하는데 이거 첫 번째 줄에 주어는 there이 아닌 거 알죠? 이거 해석을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도 당분간은 내가 써줄게. there 플러스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명사가 주어야. 그 다음에 해석은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이거 꼭 이거 되게 주어 못 찾는 친구들 많아. 은근히 이거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건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기본기부터 무너지면서 어디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거든. 그러니까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명사가 주어니까 얘가 주어인 거죠. 어떤 의심도 없답니다. 결국에는 빨리 와서 앉으세요, 오성현 씨. 응? 제 47번. 얼른 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도 없다는 건 결국에 대절 이하가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당연하다고? 야 어떤 의심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해. 근데 뭐가 당연하냐면 대절 이하에서 주어는 length죠. 동사는 is고. 여기서 대세 쓰이면 뭐겠냐. 뒷문장 완전하고 동그란 가로로 묶었으니까는 대세 쓰이면 뭐겠어? 동격이다 동격. 쓰임이 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하객여고에서 인성여고 마찬가지고 문법 문제 더럽게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어떤 의심도 없답니다. 일부 literary 문학작품의 길이라는 게 압도적이라는 건 당연하잖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일부 문학작품 더럽게 긴 거, 압도적인 길이가 엄청 긴 거. AOR B 하면은 비예술일치 맞추는 거죠. 읽거나 번역하는 거 있잖아. 어떤 작품을 그 교실에서 hour after hour, 시간마다, week after week, 주마다. 이게 so that 구문은 알죠? 근데 여기서는 such that 너무나 boring, 지루하게 하는 경험이어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죠? 읽거나 번역하는 거 있잖아. 어떤 작품을 교실에서 시간마다 주마다 너무나 지루하게 하는 경험이어서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절대로 외국어 책을 다시는 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B로 넘어갈게. 근데 extract,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 주어진 글이 얘기하는 건 문학작품이 긴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너무나 길어서 애들이 읽고 싶지 않아 한다 다시는. B번 extract. 근데 그 발췌본이라는 게 한 가지 유형의 해결책을 제시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답근거가 이게 되겠죠? 주어진 글에서는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지금 B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확신하면서 답근거를 칠 수는 없다. 그쵸? 그냥 빠르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맞추게 되죠. 논리적으로 맞는 연결을. 그 이점은 확실한데 읽는 것 있잖아. 1년에 문단을 읽는 거 있잖아. 근데 이 문단이 얘들아 어디에서 온 거야? 다양한 작품으로부터 온 거잖아.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한 10권 정도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단만 떼온 거야. 조금씩만 읽는 거야. 그 읽는 것이 더 많은 다양성을 만들어내잖아. 그 교실에 있어서. 소댓도 얘 부사절 접속사죠. 얘 소댓이 결과적으로 뭐뭐하다라고 해석해야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얘 이행문에도 목적이랑 결과 파트에 들어가 있어. 부사절 접속사. 1년에 문단을 읽는 것, 다양한 작품으로부터 다양성을 만들어낸답니다. 교실에서. 그러니까 한 권 주고 장창 읽는 것보다 다양한 책에서 문단별로 떼온 거 읽으면은 되게 재밌을 거 아니야. 다양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대? 더 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모노토니,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 피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책 한 권이 아니라 다양한 작품으로부터 문단을 읽어내니까. 한편 수요동사죠. 학습자에게는 타이스트, 어떤 취향을 줄 수가 있죠. 최소한 어떤 취향이냐면 작가의 특별한
어떤 묘미라고 해석하랍니다. 묘미에 대한 그러한 취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작품을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B본에서는. 결국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 이미 프린트에 정리돼 있기 때문에 왼쪽엔 쓰지 않을 테지만 화면 보면 결국엔 발췌본의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플러스 발췌본의 순기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발췌본의 순기능. 근데 on the other hand 이런 연결어도 닫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는 꼭 형광펜 쳐라. 한편 다른 한편 on the other hand 어떤 학생이냐면 노출된 학생 있잖아. 이러한 바이트 사이즈들 한입 크기의 덩어리에만 노출된 학생들은 절대로 만족감을 가질 순 없답니다. 어떠한 만족감이냐면 전반적인 책의 패턴을 아는 것에 대한 만족감은 모를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미 우리는 C가 답이라는 걸 알지만 답 끈 거 칠 때 여기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결국에 바이트 사이즈드 청크가 앞문장에서 의미하는 건 뭐겠어? 후보는 두 개잖아. 얘 아니면 얘도 될 것 같죠? 패시지도 되고 이 추출물도 되고 이 두 개 지칭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특정한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자기가 느꼈을 때 답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1번 형광펜을 이렇게 표시해오면 된다?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는 것에 대한 만족감은 모를 거래. 추출물만 읽다 보면 여기에선 한입 크기의 덩어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after를 결국 만족이잖아. 어떤 만족이냐면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는 만족이잖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의 언어로 그쵸? 된 어떠한 것을 읽을 때 일단 위치는 뭘까 얘들아? 위치의 선행사. 하진이 뭘로 찾았니? 그쵸? satisfaction이죠? 그러니까 한 권 읽어서 얻을 만한 만족감 못 얻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C번인데 이런 만족감 언제 얻어?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국어로 쓰여진 거 책 한 권 읽을 때 얻는 그런 만족감을 외국어로 된 책은 발췌본만 읽다 보면은 이런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짧은 글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거잖아. 절대로 만족감 못 얻음. 그러니까 발췌본 읽는 것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 너무 중요한 연결어인 moreover 얘는 한계의 심화겠죠. 심화. 어떤 문제점이 또 있는지 심지어 너무 고맙게도 문장 구조까지 똑같네. 주어진 글이랑 There are some literary features니까 주어 엿다 치면 되죠.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명사 일부 문학 특징들이 있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적절히 illustrated 이제 묘사될 수 없는 특징들이죠. 짧은 그러한 발췌본에 의해서는 그게 뭔지 이제 콜론 뒤쪽으로 설명해 주는 거거든. 이 ORD로 병렬되는 거 두 개 찾았냐? 지민이? OR 사이로 병렬되는 거 서지민 뭔 거 같아? 그쵸? 그러니까 목적어로 취급할게요. 저는 일단 이렇게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거든. 오브젝트 1, 오브젝트 2 줄여서 O1, O2 이렇게 일단 표시하고 플롯은 줄거리거든. 줄거리와 캐릭터가 이제 얘들아 디벨롭먼트 이제 전개되잖아. 최소 너네 웹툰은 읽죠. 웹툰 읽으면은 줄거리랑 캐릭터가 전개되잖아. 예를 들어서 점진적으로 인볼브먼트 너네 개입하게 되죠. 독자 과몰입하게 되잖아. 과몰입 그 이야기랑 캐릭터에 그 이것이 암시하는 이것은 뭘로 찾았냐 규원이? 그쵸? 플롯과 캐릭터의 전개로 볼게요. 플롯과 캐릭터의 전개. 그러니까 이야기랑 캐릭터가 발전하면서 너네가 몰입하게 되는 거. 이런 거를 발췌본에서는 못 느껴. 그 다음에 두 번째 unfolding 전개되는 거죠. theme이죠. theme. 댐이 오타난 게 아니라 theme이다. 테마. 복잡한 테마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면 대조되는 관점의 병치를 통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병치라는 건 그거죠. 대조되는 두 개가 이제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뭐 예를 들어 지은이라는 애가 한쪽은 되게 부유한 집안, 한쪽은 되게 가난한 집안 이런 걸 병치함으로써 보여주는 테마가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대조되는 것을 이제 두 개를 나란히 둠으로써 어떤 테마를 작가가 보여주어야 하는데 발췌본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요약은 여기에 정리되어 있거든. 집에서 다시 한번 꼭 읽어봐. 이거 내가 그 해석지에 아마 안 넣었을 텐데 넣었나? 이걸로 안 넣었을 거예요. 37번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꼭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40번을 아마 해석하는 걸로 넣었을 거거든. 숙제로는. 얘들아 38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주어진 글을 한번 읽어보자. 이게 22년도라 그런지 답근거가 너무 명확해. For instance잖아.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거죠. Revolutionary, 혁명적인 생각 있잖아. 근데 이게 아인슈타인에게 일단 구조 파악은 이렇게 할게. 노벨상을 얻게 해준 혁명적인 아이디어 있죠. 컨서닝은 전치사야. 무엇과 관련하여? 근데 무엇과 관련한 거냐면 동그란 거로는 여기서 닫히죠. 그러니까 아이디어스에 걸리는 주어는 appeared죠. 그러니까 이거 신입들은 이렇게 구두점 있죠. 이렇게 쭉대기 쳐져 있는 게 부연 설명의 역할을 해서 주어랑 동사를 멀어지게 하는 거를 눈치채야지 주어랑 동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점점 고3 될수록 문장이 5줄, 6줄, 7줄 이렇게 되거든. 혁명적인 생각 있죠.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준 그 혁명적인 아이디어.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포토 일렉트릭. 이거 뭡니까 뜻이? 광전 효과. 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나타났답니다. 근데 어디에 나타났냐면 논문에 나타났대. 근데 이게 그 일간지, 주간지의 이름이겠죠? 대문자로 써져 있는 거는 고유명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엔 주간지의 일종이겠죠? 주간지의 일종? 그 현대 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전달했답니다.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하면 돼. 이거는 애들아 의미하는 게 뭐야? 괄호 열고 방법이죠? 이걸 해석 못하면 이제 큰일이죠. 이게 너네 한 100번 봤을걸? 1년 동안? 여전히 모른다는 거는 해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의미거든? 현대 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달했구나. 책을 출판함으로써 내가 아이디어 하나만 발견하면 책 써야 되네, 젠장. 이러한 작업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이 된답니다. 상관접속사 나돌리 버들소는 동그라미 이렇게 2개 쳐와 빨간색 펜으로. 뉴턴의 프린시피아에 의해서 설명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코페르니쿠스 또 나오네? 지동설 주장했던 사람. 그러니까 괜히 써준 게 아니야. 자주 나오는 과학자거든.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쵸? On the revolutionary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잖아. 그래서 하늘의 sphere 구잖아. 그래서 천체야, 천체. 하늘에 있는 동그란 것들, 천체. 그 다음에 케플러의 요러한 것들, 엔드 뒤쪽으로 이렇게. 이거 결국 얘들아 등위 접속사 엔드로 병렬되는 게 총 몇 개인 줄 알겠어? 총 몇 개냐? 3개인 건 알겠지? 처음에는 코페르니쿠스 거고 이거는 소유격이라 이렇게 표시할게. 화면 보면은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케플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갈릴레오.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병렬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명사 3개? 네모가로 지금 3개 묶었거든? 이렇게 여러 개가 병렬되면 마지막에만 엔드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어디에서 정확하게 끝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예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결국 이거 무엇에 대한 예시겠어. 앞문장에서 말한 지민이 썼니? 황지민? 이러한 작업 방식은 뭘까? 못 적었어요?
승현이 썼니? 세아는? 야 이런 빡대가리들아 이걸 몰라서 되겠냐? 어? 야 앞에서 어떻게 아이디어 전달한다고 했어? 하진이 뭐라고 썼냐? 책을 써서 과학자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그쵸 이게 어려워요? 책을 출판함으로써 과학적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거잖아. 이게 어려워? 그거에 대한 예시잖아. 뉴턴도 그랬고 코페르니쿠스도 그랬고 케플러도 그랬고 갈릴레오도 그랬다. 책 써서 아이디어 전달했다. 그게 다다? 집에서 천천히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꼭 이 흐름을 알아야 돼. 문장간. 너네 순서별 문장 삽입 잘 못할 가능성 있다.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찍지 말고 이런 정확한 닦은 거에 기반해서. 그 다음 애드벤트는 도래 이제 발생한 거거든. 근데 과학적 주관제가 발생하면서 또 예시 들어주죠. 서치에즈 아까 인클루딩이랑 같은 기능이거든. 이러한 것들 예시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책들은 점점 읽다면은 이제 양보하다 혹은 내어주다. 여기서 그라운드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앉아있던 학생이 자리를 양보했다. 그 원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자리를 내어준 거잖아. 책이 자리를 양보했대. 걔 책이 있던 자리를 내어준 거죠. 어디에? 기술적 잡지 기사에. 근데 주요한 형태로. 그죠?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책 출판에서 내가 연구 성과 발표하고 그랬거든. 근데 책이 자리를 양보한 거죠. 그쵸? 과학적 잡지 기사에. 물론 책이라는 게 완전히 어벤더는 버리다라는 뜻이다. 이거 얼추게들 은근히 많이 나와. 부사로 완전히. 나 최근에만 한 3번 봤어. 고1, 2, 3 지문하면서. 물론 책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야. 자리를 양보했는데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야. 다빈의 종의 기원이라는 게 수일진 여기다 시킬게요. 보여주듯이. 그러니까 결국에 얘들아 추론하건대 다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과학적 발표를 한 거 같아? 종의 기원? 논문으로 한 거 같냐? 책으로 한 거 같냐? 책으로 했다는 걸 이런 문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일치 불일치. 책이라는 게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다. 다윈의 종이 기원이 보여주듯이. 아, 다윈이라는 사람도 책으로 과학적 아이디어를 보여줬구나. 이게 추론 능력이거든요. 추론 능력.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즉 여기서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는 책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이렇게 유추하면 되는구나. 문장과 문장의 긴밀한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연결고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책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라는 건 여하튼 책이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 책이 역할을 한다는 거야.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 It for to 책이 완전 버려진 건 아니야. 책이 있긴 한데 마침내는 가능해졌답니다. 과학자들이 그 확립하는 게 평판을 확립하는 게 그들의 창의적 기여에 있어서 근데 뭐 하지 않은 채로 출판하지 않아도 돼. without. 그쵸? 한 권의 책끼리의 트리트먼트, 그 취급이라는 것을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이게 해석을 하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들이 꽤 많거든? 그래서 너네만의 언어로 변환해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게 얘기하는 건 혹시 너네 또 집에서 복습할 때 헤맬까봐 선생님이 써줄게. 책을 출판하지 않아도 과학적 기여 가능.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까지 쓸게. 이게 일반적인 진술이고
책을 출판하지 않아도 과학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게 앞문장에 나와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해석했던 결국에 이건 뭐야? 아인슈타인도 뭐 했다? 논문으로 발표했다. 책을 출판하지 않아도 과학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잖아. 결국에는. 뭔 말인지 이해되냐? 기여한 specific statement, SS, 구체적 예시. 책을 출판하지 않고 논문으로 과학적 기여한 구체적 예시가 나오는 거나 앞에는 일반적인 진술이 나오고 영어가 글을 쓰는 방식이거든? 일반적인 진술을 한 다음에 예시를 더럽게 많이 들어주잖아? 비유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답근 거는 뭐냐면 이거야. 뜬금없이 여기 화면 보면 책 없이도 과학적 기여 가능하더니 그의 지위는 히즈라고 지칭할 게 앞문장에 없어. 그러니까는 이 앞문장과 뒷문장에 단절이 발생하는구나 생각하고 이 히즈 스테이터스의 히즈가 누구겠냐 얘들아? 주어진 글에? 그쵸? 아인슈타인이겠죠. 아인슈타인. 너무 쉽다. 이렇게 표시해오면 되는구나. 히즈 스테이터스의 히즈가 아인슈타인이다. 그의 그 지위라는 건 뭐냐면 원, 하나, 더 EST니까 최상급,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 있잖아. 오브 얼 타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로서의 그의 지위라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지 않냐면 단일한 책의 출판에 달려있지 않았다. 즉 책을 한 권 낸다고 내지 않아도 괜찮았다. 논문으로도 아인슈타인의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39번. 일단은 주어진 글 한번 봅시다. 얼도어니까 부사절 접속사니까 세모가로 스포츠 클럽과 리그라는 게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이투 가주어 진주어 나오네. 가능하답니다. 더 넘버 오브는 무엇의 수라고 해석하면 되죠. 소비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답니다. 보는? 여기서 본다는 거는 지금 경기를 보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문맥상? 경기를 여러 번 뛸 수는 없거든. 공급된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고정된 공급 스케줄. 소비자, 그러니까 관객의 수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39번이고 이게 뭔 말인가 싶었겠죠. 우리가 자주 다루지 않는 분야니까. 공급 일정이라는 건 똑같은 표현 또 나온다. 아까 로고스랑 미소스 나올 때 refer to, 그쵸? 공급 일정이라는 것은 사업의 능력을 지칭한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투부정사가 지금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예수시켜주는 거야. 그들의 생산율을 바꾸는 비즈니스의 능력.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급 일정에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정의. 공급 일정이라는 건 뭐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생산율을 바꿀 수 있냐. 그것이다. 일부 사업들은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그들의 생산율이라는 걸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두쫑쿠 엄청 원해? 그러면 일부 사업들은 어때? 생산율 빨리 많이 만들어 공장 돌리면 된단 말이야. 파티쉐를 더 쓰든지.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인 거 알죠? 얘 동의어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생산 수준 높일 수 있거든. 하지만 스포츠 클럽이라는 거는 고정된 혹은 inflexible, 유연하지 않은 그런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그들은 그쵸? 알려진 것을 갖고 있대. 고정된 공급 일정으로 알려진 것을 갖고 있답니다. 황지민 씨 대인은 찾았나요? 뭐죠? 클럽스죠.
그쵸? 앞문장의 주어 스포팅 클럽. 일부 비즈니스들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데 스포츠는 아니구나. It is worth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노트는 동사로 주목하다라는 뜻이야. 주목하다. 히읗하다.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야, 글쓴이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잖아. 엄청 중요한 말 하고 싶은 거야. 뭐를 주목할 만하면 이것이 위에 써주면은 This is the case 하면 해석 어떻게 하냐. 해석 for A까지 써줄게.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혹은 해당된다. A에 이것은 사실이다. 해당된다. A에고 이거 반대 표현을 쓰려면 This is not the case거든. 이거 꼭 외워. 자주 나오니까 문장 삽입으로. 즉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잖아. 해당되지 않는다. for A는 쓰셔도 똑같습니다. 해석은. 꼭 외워. This is the case. 이것은 사실이다. 해당된다. A에 반의어는 is 오른쪽에 납붙이면 되는 거고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어때? 작가가 주목할 만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래. 어디에는 해당되지 않냐면 클로딩은 의류야. 의류나 장비나 멤버십이나 메모라빌리아 별표단은 기념품의 판매에는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되지 않는 디스에 해당하는 거는 앞문장에서 뭐를 의미해? 고정된 공급 스케줄을 얘기하는 거죠. 고정된 공급 스케줄.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스포츠 클럽은 공급 스케줄이 정해져 있거든? 근데 이 고정된 공급 스케줄이 의류나 장비나 멤버십은 아니야. 결국에 얘네는 생산율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공급을 높일 수 있다고. 응? 하지만 있잖아. 그 클럽이랑 팀 같은 경우에는 너네 좋아하는 뭐 SK? 와이번스 아니지 않나? SK. 뭐죠? 뭘로 바뀌었죠? 야구단? SSG. SK가 아니죠. SK 와이번스는 라떼이고 SSG 이런 거 클럽이나 팀 같은 게 오직 특정한 수의 시기만을 플레이할 수 있답니다. 그들의 시즌 동안. 그렇죠? 만약에 팬들이랑 멤버들이 어네이블이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 베뉴는 경기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면 예를 들어 SSG가 경기하는데 한 100석이 팔릴 거거든? 예를 들어. 근데 70장밖에 팔리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경기장이라는 건 레베뉴는 총 수익이다. 이거 단어 리스트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총 수익. 베뉴가 경기장이고 레베뉴는 총 수익이나 수입이란 뜻이거든. 총 수익이라는 게 영원히 이제 손실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표가 팔리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표가 팔리지 않는 경우 팬들이나 멤버들이 그 경기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 표가 팔리지 않거나 혹은 장소는 100석인데 팬들이 한 200명이야. 그러면 그 총 수익은 영원히 사라지죠. 경기를 여러 번 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 상품의 공급이라는 건 갑자기 상승될 수가 있대. 수익이 없어지는 거라고 하다가 갑자기 상승될 수 있다고 하잖아. 그 스포츠 상품의 공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답은 5번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5번에 들어가고 이 주어진 글이 얘기하는 건 결국에 뭐야? 스포츠 클럽과 리그라는 건 고정 스케줄을 갖고 있지만 관객의 수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관객수 증원 가능이라고 할게. 게임은 더 못 뛰거든. 야구 한 판, 두 판 더 할 수는 없거든. 근데 관객수는 증원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상품의 공급이라는 게 어떻게 증가되냐? 구체적 예시 나오죠? 또 나오네. by ing. 뭐뭐 함으로써.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면 되잖아. 스포츠 경기는 더 못 뛰니까 좌석수를 늘리는 거죠. 더 큰 경기장으로. 혹은 역시나 경기장을 바꾸거나 혹은 플레이 시즌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구나. 심지어는 through 새로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인터넷 디스트리뷰션 공급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얘들아, 이 5할 사이로도 몇 개가 병렬되냐? 총 ing가.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표시할게. 너네가 못 찾을까 봐. 이 5할 사이로 병렬되는 건 총 몇 개야? 구조상으로는 일단 첫 번째는 프로바이딩이죠. 두 번째는 체인징, 세 번째는 익스텐딩이죠. 근데 구조상으로는 through까지 봐야겠네.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through도 무엇을 통해서라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동그란 거로는 여기서 이렇게 닫을게. by에서 연 거. through는 전치사로 무엇을 통해서니까 당연히 동그란 괄호를 묶어야 되고 무엇을 통해. 되니까? 돼요? 주말에 나오는 거 너무 힘들죠? 너는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 우리 이 아이의 중등부에 그 수능반이라고 있거든? 근데 걔네는 평일에 3번, 중학생인데 평일에 3번 나오거든? 근데도 특강을 또 신청해가지고 토요일 아침에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 건너편 교실에서 모의고사 수업하고 있어. 진짜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걔네는 중딩인데 일주일에 4번에 나와가지고 수능 강의까지 듣네요. 대단하다는 생각 들더라. 내가 출근하면서 조금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쉬는 시간 많이 주진 못하거든. 오늘도 딱 1시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딱 1시. 일단 지민이만 다행이네요. 1시 5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시계로